2025년 12월 23일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한창 들떠 있던 그날, 대한민국 삼성전자 본사에서 흘러나온 짧은 보도자료 하나가 독일 자동차 업계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삼성이 독일의 전설적인 전장기업 ZF의 핵심 사업부 하나를 무려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인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그토록 탐냈던 그 부서가 엔진도, 변속기도, 차체 설계도 아닌 오로지 카메라와 센서, 즉 자동차의 눈을 만드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자동차를 단 한 대도 만들지 않는 삼성이 왜 이 시점에 독일의 100년 자존심을 돈으로 산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독일의 거대한 자동차 제국은 헐값에 자신들의 보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기묘한 거래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동차 산업의 처절한 몰락과 소름 돋는 생존 게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5년 뒤 여러분이 타게 될 차가 왜 더 이상 기계가 아닌지, 그리고 삼성이 왜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거대한 베팅을 시작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은 자동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100년 전통의 독일 제국이 무너지는 그 차가운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깊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대의 고급 세단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피로에 지쳐 깜빡 졸음에 빠져들고 말았죠.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물체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0.1초의 찰나. 하지만 차는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멈춰 섭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기도 전이었죠. 이 기적 같은 0.1초를 만든 건 숙련된 운전자가 아니라 차 전면에 달린 작은 카메라 석 대였습니다.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들여 산 것이 바로 이 0.1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유망한 기술 하나 샀겠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1937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공장 문을 닫지 않았던 독일의 자존심 폭스바겐이 87년 만에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직원 2만 명을 길거리로 내몰아야 했던 처절한 상황의 연장선이죠. 독일의 기계공학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는 그 자리를 삼성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독식하려 하는 겁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낙인은 곧 완벽한 기계의 상징이었죠. 쇠를 깎고 기름을 치고 불을 뿜는 엔진의 포효. 독일인들은 이 기계적인 완벽함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히 재앙에 가깝습니다. 세계 1위 부품사 보쉬가 2,5천 명을 자르고 콘티넨탈과 말레 같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가들이 줄줄이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100년 동안 갈고 닦은 기계 기술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취급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엔진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배터리와 소프트웨어가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쇠를 깎는 법은 알았지만 코드를 짜는 법은 몰랐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Z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5년에 세워져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의 변속기를 독점하던 이 회사도 결국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매년 이자로만 2조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가장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보물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부였습니다. 벤츠와 BMW가 자율주행을 위해 반드시 써야만 하는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스마트 카메라 기술. 삼성이 노린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독일이 가장 잘 만들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미래의 눈. 삼성이 이 눈을 손에 넣는 순간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기계에서 전자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엔진에서 모터로 바뀐다고 해서 왜 독일 같은 강대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동차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자동차는 3만 개의 금속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는 어떤가요? 테슬라 모델 3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만 3천 개가 넘습니다. 스마트폰보다 60배나 많은 칩이 들어가는 셈이죠.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운영체제가 있듯이 자동차에도 OS가 필요해진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SDV, 즉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동안 스스로 성능을 높입니다. 어제보다 제로백이 0.5초 빨라지고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 주행 거리가 20km 늘어납니다. 정비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하듯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으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SDV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법을 부리려면 차 안에 흩어져 있는 100여 개의 작은 컴퓨터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중앙 두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눈이 필요하죠. 삼성이 ZF에서 사온 것이 바로 그 눈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성이 차를 안 만드는데 그 눈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하지만 삼성의 계산은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삼성이 차를 직접 만드는 순간 현대차나 벤츠는 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이 눈과 뇌, 즉 카메라와 반도체, 그리고 하만 오디오를 패키지로 판다면 어떨까요? 현대차도 BMW도 도요타도 삼성의 시스템을 사지 않고는 차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퀄컴의 칩을 쓰듯이 미래의 모든 자동차가 삼성의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는 전략이죠.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2017년 삼성이 9조 원을 들여 하만을 인수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하만은 연간 14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효자 기업이 됐고 전 세계 프리미엄 카오디오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이제 그 하만의 오디오에 ZF의 자율주행 눈을 결합하고 삼성의 엑시노스 반도체를 뇌로 박아 넣으면 드디어 삼성표 자율주행 플랫폼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나리오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과연 독일의 자동차 명가들이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까요? 그리고 저 멀리 중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화웨이는 또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 변화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하는 새로운 굴레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름 돋는 돈의 흐름과 기술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두운 공장 안 차가운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굉음을 내며 철판을 찍어내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자동차를 기계의 정점이라 불렀죠. 수만 개의 정밀한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그 정교함이야말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한 벽이 보이지 않는 코드 한 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요즘 차들은 엔진 소리가 나지 않을까? 왜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내 차의 성능이 좋아지는 걸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알던 자동차라는 물건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탈 것이 아닙니다. 바퀴가 4개 달린 무게 2톤짜리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쓰던 옛날 폴더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벨소리 하나 바꾸려면 돈을 내고 새로 다운받아야 했고, 카메라 화질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폰을 새로 사야만 했죠. 기계 덩어리 그 자체가 가진 한계가 곧 폰의 성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기계는 어제와 똑같지만 자고 일어나 앱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보안이 철저해집니다. 심지어 사진 보정 알고리즘이 바뀌면 카메라 성능까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자동차가 정확히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를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자동차가 엔진이라는 심장을 가진 육체파였다면 미래의 자동차는 운영체제라는 두뇌를 가진 지능파로 진화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화의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급격합니다. 엔진과 변속기라는 100년의 기술이 하루아침에 구식 유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어볼까요? 기존 내연기관차 한 대에는 ECU라고 불리는 작은 컴퓨터들이 무려 100개 넘게 흩어져 있습니다. 창문을 올리는 놈, 브레이크를 잡는 놈, 에어컨을 돌리는 놈. 이 100명의 하우스메이트들은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만약 차의 기능을 개선하려면 이 10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야 했죠. 하지만 삼성과 테슬라가 주도하는 미래의 자동차는 다릅니다. 이 100개의 작은 컴퓨터를 싹 치워버리고 슈퍼컴퓨터 급의 중앙 두뇌 하나가 차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 하나로운 집안의 전등과 가전을 제어하는 스마트홈처럼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성장하는 자동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36살 평범한 직장인 김 대리님이 큰맘 먹고 최신 전기차를 샀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이 5.5초였어요. 나쁘지 않지만 조금 아쉬운 성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 차 화면에 기묘한 알림이 뜹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속 성능이 10% 향상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엑셀을 밟은 김 대리님은 온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듯한 가속감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제로백이 무려 5.0초로 단축된 것이죠. 엔진을 바꾼 것도 튜닝샵에 간 것도 아닙니다. 어젯밤 주차장 와이파이를 잡은 자동차가 코드 몇 줄을 새로 써넣었을 뿐인데 차의 피지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ZF를 인수한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배터리에서 모터로 보내는 전류의 양을 더 과감하게 조절하고 브레이크 밟는 느낌과 서스펜션의 딱딱함까지 실시간으로 통제하려면 자동차의 모든 신경망을 장악해야 하거든요. 과거에는 쇠를 얼마나 잘 깎느냐가 실력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요리하느냐가 실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전기차는 그냥 배터리 달린 기계 아니냐? 기계가 어떻게 코드로 바뀌냐라고요. 이건 기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도 뇌의 명령에 따라 근육의 힘을 다르게 쓰듯이 자동차도 소프트웨어의 코칭에 따라 전혀 다른 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배터리가 빨리 닳아 고민일 때 업데이트 한 번으로 주행거리가 20km로 늘어나는 기적. 이건 기계공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의 핵심 부서는 엔진 설계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자기들만의 운영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껍데기만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거라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차를 한 대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차를 파는 건 시작일 뿐 여러분이 차를 타는 10년 동안 매달 구독료를 받아내려 하고 있죠. 자율주행 기능을 쓰고 싶나요? 월 10만 원을 내세요. 뒷좌석 열선 시트를 켜고 싶나요? 이번 달만 결제하세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마주할 미래 자동차의 민낯입니다. 자, 자동차가 거대한 컴퓨터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체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컴퓨터가 된 자동차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똑똑한 두뇌가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건 2톤짜리 흉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려면 자동차는 인간보다 100배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상을 읽어내야 합니다.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아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엽차, 어둠 속에서 굴러오는 작은 공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신의 눈. 삼성이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ZF에서 떼온 것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눈의 기술입니다. 대체 삼성의 눈은 우리 인간의 눈과 무엇이 다르길래 독일의 자존심마저 굴복시킨 걸까요?
그리고 그 눈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생명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찰나의 졸음에 빠진 그 순간 전방에 멈춰서 있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차는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기도 전인 단 0.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 기적 같은 0.1초를 만들어낸 것은 숙련된 운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차 전면에 달린 작은 카메라 석 대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인공지능,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이 무려 2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들여 산 것이 바로 이 생명을 구하는 0.1초였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사들인 이 기술은 단순히 사고를 막아준다는 편리한 기능을 넘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배라 불리는 자율주행의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모습만 상상하죠. 하지만 핸들을 돌리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운전할 때 눈을 감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단 1미터도 나가지 못하고 사고가 날 겁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안에 아무리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가 들어있어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그건 2톤짜리 금속 흉기에 불과합니다. ZF의 어닷 사업부는 바로 이 신의 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 카메라 시장의 23%를 장악하며 벤츠, BMW, 아우디의 뇌와 눈을 책임지던 곳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ZF를 택한 데에는 훨씬 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업계는 크게 두 파벌로 나뉩니다. 한쪽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인간도 눈만으로 운전하는데 왜 차에 다른 게 필요하냐 며 카메라만 고집하는 비전 전용파입니다. 반면 삼성과 ZF를 포함한 전통 강자들은 인간의 눈은 착시를 일으키고 비가 오면 멀어지니 카메라와 레이더, 심지어 라이다까지 섞어서 써야 한다는 센서 퓨전파를 지지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사물의 형태를 읽는다면 레이더는 사물까지의 거리를 전파로 잽니다. 이 두 데이터가 만나는 순간 자동차는 비로소 세상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의 센서가 틀릴 확률을 다른 센서가 메워주며 사고 확률을 0에 가깝게 수렴시키는 것이죠. 삼성이 ZF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히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0.01초 만에 융합해내는 센서 퓨전 알고리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삼성이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법과 제도가 무섭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팔리는 모든 신차의 지능형 속도, 보조와 후진 보조 같은 ADAS 장착을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곧 이 대열에 합류하죠. 이제 ADAS는 비싼 채만 들어가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 차를 팔기 위해 반드시 달아야 하는 법적 의무 장착 부품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삼성의 무서운 계산서가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팔리는 차가 약 1억 대입니다. 그 1억 대의 차에 ADAS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전체에 자신의 통행료를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완성차는 만들지 않지만 완성차의 목줄을 쥐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다는 야심이죠. 하지만 승부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의 레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벨 2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차선 유지 수준이고 레벨 3는 특정 구간에서 손을 떼도 되는 단계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레벨 2가 완벽하지 않은 회사는 절대로 레벨 3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롯데월드타워 같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과투 이치입니다. 삼성이 ZF-의 ADS를 가져온 것은 앞으로 다가올 레벨 4,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가장 완벽한 기초 설계도를 통째로 산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ZF를 인수한 그 시점, 공교롭게도 삼성의 또 다른 자회사 하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9년 전 9조 원이라는 거액에 팔려가며 온갖 비웃음을 샀던 하만. 그들이 이제 ZF의 눈을 받아들여 자동차의 실내와 실외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커넥티드 카 생태계를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삼성은 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하만과 ZF라는 두 조각을 하나로 합치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결합이 현대차와 벤츠 같은 거대 제조사들에게 어떤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삼성의 은밀한 빅픽처,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을 공개합니다. 2017년 3월, 삼성전자가 미국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80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9조 원에 인수했을 때 전 세계 IT 업계와 자동차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차를 만드나? 라는 기대와 9조 원은 너무 비싸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조롱이 동시에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 후 7년 동안 삼성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만이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전 세계 카오디오 시장을 싹쓸이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하려는 자율주행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7년의 긴 침묵 끝에 2025년 12월 삼성이 ZF의 ADS 사업부를 인수하며 던진 2조 6천억 원의 승부수는 그 모든 의구심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7년 전 샀던 하만이 거대한 퍼즐판이었다면 이번에 사온 ZF의 기술은 그 판을 완성할 마지막 핵심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온 진짜 빅픽처, 그 소름 돋는 설계도는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퍼즐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만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만은 차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것, 즉 디지털 콕핏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벤츠의 화려한 계기판, 제네시스의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 BMW의 내비게이션. 이 모든 차량 내 경험이 하만의 손에서 탄생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만은 차 안에서의 즐거움은 최고로 잘 만들었지만 정작 차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화려하지만 정작 그 집을 운전할 기사가 없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한 ZF의 ADAS 기술이 합쳐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 안의 경험을 책임지는 하만과 차 밖의 상황을 읽고 직접 핸들을 꺾는 ZF의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죠. 이제 삼성은 안팎이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운영체제를 자동차 회사들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됐습니다. 3,750명의 ZF, 정예 엔지니어들이 삼성 하만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 2026년 하반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이전에 없던 기괴하고도 강력한 플랫폼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전략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삼성은 지금 수직 계열화라는 전매 특허 무기를 자동차 시장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율주행차 한 대를 만들려면 성능 좋은 반도체도 사야 하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 정밀한 카메라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가 직접 설계한 엑시노스 오토 반도체를 뇌로 쓰고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를 눈으로 쓰고 이번에 가져온 ZF의 알고리즘을 지능구로 쓰고 하만의 사운드를 입으로 쓰세요. 이 모든 게 완벽하게 호환되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테슬라처럼 모든 걸 직접 만들 역량이 안 되는 전통의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삼성의 이 올인원 패키지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현대차나 BMW가 최근 삼성의 엑시노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앞다투어 채택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 껍데기만 빌려줄 뿐 그 차의 지능과 감각, 영혼까지 삼성이 공급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이 단순히 부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삼성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2.6조 원이라는 거금은 입장료일 뿐, 삼성이 노리는 진짜 수익원은 차를 팔 때가 아니라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매 순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30년 여러분이 삼성의 시스템이 깔린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서는 매달 넷플릭스처럼 구독료가 빠져나갑니다. 차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 그 데이터는 삼성의 5G망을 타고 흐르고 삼성의 클라우드에 쌓입니다. 삼성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겠죠. 자동차가 이동수단에서 데이터 공장으로 변하는 그 중심에 삼성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삼성의 시나리오에도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공세를 지켜보던 전통의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반격의 깃발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저 멀리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의 복수를 다짐하며 자동차에 모든 걸 건 화웨이의 공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삼성은 이 2,40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독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6조 원의 베팅은 그저 독일 기업의 빚을 갚아주는 자선 사업으로 끝나고 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치열한 전쟁의 결과가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과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그 소름 돋는 돈의 전쟁 마지막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술적 승리가 결국 우리의 지갑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삼성이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려고 2조 6천억 원을 쓴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금액 뒤에는 소름 돋는 돈의 계급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차를 사는 것이 한 번의 큰 지출로 끝나는 연애였다면 미래의 차는 평생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결혼과도 같습니다. 바로 구독 경제의 습격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2030년에 어느 추운 겨울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출근을 위해 차에 올라탑니다. 엉덩이가 너무 차가워 열선 시트를 켜려고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열선 시트 구독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월 5천 원에 따뜻함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럽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눈이 내리는 미끄러운 길을 가기 위해 스노우 모드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1회 이용권 2,000원을 결제하라고 하죠. 심지어 이번에 삼성이 인수한 ADS, 즉 자율주행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매달 15만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ZF를 인수한 진짜 이유, 플랫폼의 마법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스마트 카메라 기술을 가졌다는 건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자동차에 삼성의 결제창을 띄울 권리를 가졌다는 뜻과 같습니다. 2030년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차가 1억 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삼성이 그중 20%의 점유율만 가져가도 2천만 대입니다. 이 2천만 대의 차주들이 자율주행 업데이트와 각종 편의 기능을 위해 한 달에 단 10만 원만 결제한다면 삼성은 매달 2조 원, 1년이면 24조 원의 현금을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게 됩니다.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24조 원을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재용 회장이 그린 진짜 계산서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삼성의 시나리오에도 강력한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끄러졌던 화웨이는 이제 자동차를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규정하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비아디, 니오 같은 기업들과 손잡고 삼성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뿌리고 있죠. 여기서 삼성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펼치는데 삼성은 품질과 신뢰라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맞서야 하거든요. 벤츠나 BMW 같은 유럽 기업들이 화웨이의 시스템을 쓰기 꺼려하는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중국 서버로 전송될까봐 두려운 거죠. 삼성은 바로 이 지점,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ZF의 독일 기술력과 결합해 승부를 보려 합니다. 독일의 자존심을 샀다는 건 단순히 카메라 렌즈를 산 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의 보증 수표를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장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삼성의 이 무서운 공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의 속마음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때 엔진과 변속기만큼은 세계 최고라 자부했지만 소프트웨어만큼은 삼성이나 테슬라에 비해 뒤처진 게 사실이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삼성의 시스템을 사다 쓰자니 기술적으로 종속될까봐 겁나고 직접 만들자니 개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최근 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인 포티투다스에 1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자체 OS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삼성이 9년 전 하만을 인수하고 이번에 ZF까지 가져오며 쌓은 데이터의 벽을 현대차가 단기간에 넘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5년 뒤 우리는 현대차 로고가 박힌 차를 타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삼성의 반도체와 삼성의 카메라, 삼성의 인공지능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묘한 동거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동차가 여전히 철판을 깎아 만드는 기계라면 삼성의 이번 베팅은 무모한 도박일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집합체라면 삼성은 가장 늦게 하지만 가장 싸게 들어간 마지막 기차를 탄 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5년 뒤 차 전시장에 가서 카탈로그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비가 아닙니다. 이 차의 눈은 누구의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사람을 0.1초 빨리 인식하느냐, 늦게 인식하느냐, 그 코드 한 줄의 차이가 여러분 가족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2조 6천억 원을 들여 사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사업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안전을 독점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칩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100년 전통의 독일 제국이 무너진 그 비옥한 토양 위에 대한민국 삼성의 깃발이 꽂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화웨이와 현대차의 반격에 무너질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의 다음 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물건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삼성이 인수한 이 언눈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동차는 기계 전문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읽는 이정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대전환을 파헤쳐본 경제 한 스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선택의 작은 단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소름 돋는 돈의 이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